법률행위에 부과된 약관, 즉 계약을 하면서 특약을 해. 특약. 근데 이 특약에 따라서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기도 하고 소멸하기도 하고 이런 걸 부관이라 한다. 갑이 을에게 32회 시험에 합격하면 상가 건물을 주기로 했다. 32회 시험에 합격을 해야 정역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32회 시험 합격이 부관이 된다. 이 32회 시험 합격 여부에 따라서 정역약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단 말이죠. 또 자동차를 증여하면서 32회 시험에 합격하면 반환해라. 반환한다는 건 을은 자동차의 자금을 상실하게 되는 거니까 정역약의 효력이 소멸. 결국 32회 시험에 합격하면 효력이 발생, 합격하면 효력이 소멸. 이런 걸 뭐란다? 부관. 그 중에 합격 여부는 불확실하다. 이걸 조건. 그 다음에 기한도 있다. 성년이 되면 오피스텔 주겠다. 성년이 되면 효력이 발생. 그러니까 성년이 되는 게 부관. 이렇게 되겠죠. 자동차를 사주되 25세가 되면 성년이 된 을에게 자동차를 사주되 25세가 되면 반환해라. 역시 25세가 되었을 때 효력이 소멸. 이런 것들을 부관이라 한다. 위에 건 발생 여부가 불확실하다 조건, 밑에 건 확실하다 기한. 이렇게 되겠죠. 일단 부관의 뜻,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소멸을 좌우하는 장래 사실. 그게 의에 있죠. 양가로 1번. 자,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소멸을 좌우하니까 법률의 성립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장래 발생 사실이니까 과거 사실이나 현재 사실 또는 장래 발생이 불가능한 사실, 이런 것들도 부관이 될 수가 없고요. 세 번째 줄 당사자가 부과했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법에서 부과한 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유효다,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은 부관이 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부관의 개념 요소 세 가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소멸을 좌우한다. 장래 발생하는 사실에 된다. 당사자가 부과한다. 이 세 가지가 부관의 개념 요소가 됩니다. 양가로 2번 발생 여부가 불확실하면 조건, 확실하면 기한. 조건이 발생하는 걸 성취, 기한이 발생하는 걸 기한, 도래, 이렇게 부르죠. 그 중에 조건, 법률행위의 발생 소멸을 장래 발생이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한다. 불확실. 단 이 조건부 행위가 되려면 당연히 갑이 을한테 야 32회 시험에 붙으면 상가를 하나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런데 을을 만나가지고 그냥 상가를 준다 그랬어. 30회 붙으면이란 말은 쏙 뺐어. 그럼 그냥 계약한 거죠. 이건 부관이 될 수가 없죠. 그게 판례죠. 조건을 붙일 의사가 있었으나 표시하지 않으면 조건이 될 수가 없다. 조건을 붙일 의사를 외부에 표시해야 조건이 된다. 이런 뜻이죠. 자, 종류가 두 개가 있죠. 정지조건과 해지조건. 정지조건은 그 조건이 성취가 되면 법률행 효력이 발생. 이게 정조건이죠. 그래서 오른쪽 판례가 1번이 하나 있죠. 동산, 소유권, 유보부 매매. 동산을 할부로 매매를 하면서 할부금을 완납해야 소유권이 넘어가. 이게 동산, 소유권, 유보부 매매죠.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는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유보되어 있다, 이런 뜻이죠.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는. 그리고 완납을 하면 소유권이 이전이 되죠. 즉 효력이 발생해. 완납하면 효력이 발생해. 어떤 효력? 소유권 이전의 효력. 그러니까 완납이 무슨 조건? 정지 조건. 완납하면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발생. 무슨 조건? 정지 조건. 대금 완납을 정지 조건으로 하는 매매, 이렇게 되죠. 1번에 있죠. 해제 조건은 조건의 성취가 되면 범죄 효력이 소멸합니다. 약혼예물 수수. 갑이 약혼을 하면서 을에게 반지를 줘.
근데 만약에 결혼을 하지 않게 되면 반지를 돌려줘야 돼. 혼인을 하지 않게 되면 반지를 반환해야 돼. 반지를 반환한다는 것은 정여객의 효력이 소멸하는 거예요. 효력 소멸.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게 되었다. 요게 효력을 소멸시키는 무슨 조건? 해제 조건. 약혼예물 수수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 판례 하나씩을 꼭 기억해달라. 양가라 3번 가장조건이라고 자 조문 암기하셔야 되죠. 151조 1항은 불법 조건을 말합니다.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할 때 불법 조건만 무효로 한다 이렇게 나와요. X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다. 2항 조건이 법률의 당시에 이미 성취 기성 이렇게 되죠. 그죠? 이미 기 이룰 성 이미 성취 기성 기성 조건이 정조건인 경우 해제 조건인 경우 기성 조건이 정조건이면 그 행위는 조건이 없는 행위로 유효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그 행위는 무효 기정조 기해무 이거 해야 되죠. 2항 3항 조건이 법률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거 불능이라고 하죠. 불능 조건이 정조건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 불능 조건이 만약에 정조건이라면 그 행위는 무효 불능 조건의 해제 조건이라면 조건이 없는 행위로서 유효 이렇게 되죠. 기정조 기해모 불정무 불해조 암기해달라. 그 밑에 판례 하나 불법 조건 관련된 거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정의했다. 일단은 정의를 했다가 부첩관계가 종료가 되면 반환받는 계약을 말하죠. 그죠? 줬다가 돌려달라 이거. 줬다가 헤어지면 돌려달라. 따라서 이거는 전체가 무효. 정의 전체가 무효 이렇게 되죠. 4번 조건과 친하지 않은 행위. 뭘 말하죠? 조건을 붙일 수 없는 행위. 조건 붙일 수 없는 행위. 단, 수, 가족법상 행위, 단독행위, 엄습행위, 여기서 단독행위, 조건 붙일 수 있는 거 2개.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 또 하나가 채무 면제와 같이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경우, 2개는 기억하자. 가족법상 행위, 단독행위, 엄습행위는 조건 못 붙인다. 예외 중에 단독행위, 조건 붙이는 거 2개. 일단 기억하자.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하고 채무 면제. 그리고 넘겨요. 조건부 행위 효력. 조건 성취 전과 성취 후로 나눠서 성취 전에 첫째 조건부 권리 침해 금지라고 갑이 을에게 시험에 합격을 하면 상가 건물을 주기로 했다. 을은 시험에 합격하면 상가 건물이 생긴다는 기대를 잔뜩 하고 있다. 기대권. 조건부 권리 이렇게 되죠. 이 조건부 권리를 조건 성취 전에 갑은 침해하지 말아라. 조건 있는 범죄의 당사자 갑은 조건 성취 여부가 미확정한 동안에 만약 조건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 시험에 합격하면 을이 생기는 이익, 상가 건물, 이걸 갑은 뭐 하지 말아라? 침해하지 말아라. 이걸 조건부 권리 침해 금지 이렇게 부르죠. 만약에 침해했다면 손해를 배상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에 동그라미 1번. 2번 조건부 권리 처분. 을이 갖고 있는 이 조건부 권리 기대권을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 이따만 기억하자. 처분, 상속, 보존, 담보를 할 수 있다. 그 중에 보존. 요 경우에 을이 갖고 있는 권리는 부동산에 관한 정지조건부 권리죠. 부동산에 관한 정지조건부 권리는 가등기를 통해서 미리 뭐 할 수 있다. 순위를 보존할 수 있다. 순위. 그래서 을이 가등기를 해놨다가 시험에 합격한 다음에 본등기를 함으로써 상가 건물의 소유권을 확실하게 취득할 수 있다.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 그리고 부동산에 관한 정지조건부 권리는 가등기 할 수 있다. 거기까지. 동그라미 2번. 3번 반신의 행위 150조 1항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 2항 조건 성취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 시험에 합격하면 상가 건물이 날아가는 갑, 불이익. 상가 건물이 생기는 을, 이익. 이렇게 되죠. 조건이 성취됨으로써 경제적으로 불이익한 자, 이익이 되는 자 이렇게 나눠서 불이익한 자가
신의칙에 반하여 을의 시험 합격을 방해하면 을은 합격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게 1항의 뜻. 조건 성취를 방해하면 상대방은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반대로 2항. 이익이 되는 을이 신의칙에 반하여 합격을 하면 갑은 불합격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불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 조문 암기. 그리고 1항과 관련해서 관련 판례. 갑이 을의 조건 성취를 방해했어. 그래서 을은 시험에 떨어졌어. 하지만 합격했다고 주장하면서 상가 건물을 내놔 할 수 있어. 여기서 언제 합격한 걸로 볼 것이냐, 조건이 언제 성취된 걸로 볼 것이냐의 문제. 을은 시험에 떨어졌지만 합격했다고 주장하면서 상가 내놓으라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언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 을의 권리는 언제 생기는가? 원래 그대로 내깔려졌다면 합격했을 때 생기겠죠. 그러니까 그대로 내깔려졌다면 합격했을 것으로 보이는 시점, 그걸 뭐라 그래요? 신의칙에 반하는 방해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 추산되는 때 그대로 기억해달라. 그때 조건이 성취한 걸로 보겠다. 반가로 1번 조건이 성취됐다. 정지 조건의 경우에는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생긴다. 해지 조건은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을 잃는다. 언제부터? 성취한 때부터. 장래형. 정조건 성취한 때부터 생긴다. 해지 조건 성취한 때부터 잃는다. 다만 3항 당사자 사기의 조건 성취의 효력을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했다. 당사자가 소급시키기로 했다. 그럼 그 의사에 의한다. 즉 소급표가 인정된다. 당사자 사이에서만. 아까 잠깐 봤던 채권적 소급표. 이렇게 되죠. 당사자 사이에서. 그게 1, 2, 3에 있죠. 그 다음에 입증 책임이라고 해서요. 조건부 행위와 관련된 당사자 간의 다툼. 예를 들어서 특히 정조건 갑과 을 사이에 상가 건물을 증여한다 라는 계약은 있어. 갑이 을에게 상가 건물을 주겠다 라는 계약은 있어. 근데 이 계약이 그냥 주기로 한 건지 을이 32의 시험에 붙으면 주기로 한 건지가 다퉈지고 있어. 을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냥 주기로 한 거라고. 반면에 갑은 아니 시험에 붙으면 주기로 한 거라고. 이렇게 서로 다투고 있어요. 이럴 때 주기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죠. 그렇잖아요. 이건 다투지 않아요. 주기로 한 건 맞아요. 그냥 주냐 시험에 붙으면 주냐가 다퉈지고 있어요. 그럼 법원은 주기로 한 거엔 다툼이 없으니까 갑한테 왜 안 주냐고 물어본단 말이죠. 그럼 갑 뭐라고 주장해요? 붙어야 주지요.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증명해야죠. 그게 반가로 1번. 어떤 행위가 정지 조건부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효과 발생을 다투는 자, 아직 건물을 주기 싫은 자, 아직 증여에 관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자, 이 사람이 증명해라. 갑이. 을은 지금 당장 내놔. 갑은 네가 시험에 붙으면 줄 거야. 아직 못 줘. 얘가 효과 발생을 다투는 자가 정지 조건부 행위라는 걸 증명해라. 그게 첫 번째 거예요. 소송을 생각하면 돼요. 갑과 을이 상가 건물을 주기로 했는데 그냥 주기로 한 건지 을이 시험에 붙으면 주기로 한 건지가 다퉈지고 있을 때 붙으면 주기로 했다라는 사실을 갑이 효과 발생을 다투는 자가 증명해라. 이게 첫 번째 거예요. 자, 두 번째 게 더 많이 나오죠. 만약에 얘가 증명을 했어. 그럼 법원은 이렇게 물어봐요. 야,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네가 시험에 붙으면 주는 건데 이렇게. 그럼 을은 붙었는데요? 이렇게 주장해야 돼요. 합격했는데요? 조건이 성취됐는데요? 라고 주장 증명하라. 그게 두 번째 거. 정지 조건부 행위라면 증여는 증여인데 시험에 붙으면 주기로 하는 정지 조건부 행위라면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유효주장자가 권리 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라. 그게 두 번째 거. 첫 번째 거는 정조건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다투는 자가, 두 번째 거는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효력이 확정되었음을 주장하는 자가, 유효임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라.
기한, 법률행위 여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발생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 이렇게 되죠. 종류가 시기종기가 있는데 특히 그 종기와 관련해서 각과리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기간을 8월 1일부터 을에게 매도할 때까지 기간을 8월 1일부터 을에게 매도할 때까지. 자, 이게 시기인 건 분명한데 이게 종기냐 즉 기한이냐, 기한은 확실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갑이 물건을 을에게 팔지 안 팔지 불확실하다. 그죠? 갑은 을에게 물건을 팔 수도 있고 안 팔 수도 있잖아요. 불확실해. 불확실하니까 기한이 아니다. 종기가 아니다 말이죠. 그럼 이 임대차 계약은 시기만 있고 뭐가 없어요? 종기가 없어요. 그럼 뭐예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 거기에 관련 판례. 그 다음에 이제 확정기한, 불확정기한과 관련해서 확정기한은 날짜가 정해진 거. 예컨대 임대차 기간을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확정기한이죠. 확정기한이야. 반면에 갑 사망 시까지. 갑이 죽을 때까지. 분명히 죽죠. 근데 언제 죽을지 몰라. 날짜가 명확한 거 확정기한. 날짜가 불명확한 거 불확정기한. 요 불확정기한과 저 정지조건을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더라. 참고해보면 정지조건과 불확정기한의 구별이 있어요. 자, B를 먼저 보면요. 갑이 임차인 을에게 주택이 임대가 되면 보증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주택이 임대가 되면 보증금 돌려주면 되죠. 주택이 임대가 안 됐어. 매각이 됐어. 주택이 철거가 됐어. 그럼 보증금 돌려줘야 돼? 안 돌려줘도 돼요? 돌려줘야죠. 임대가 되든 임대가 불가능하든 보증금은 꼭 돌려줘야 되지. 이런 걸 기한이라 하자. 이런 걸. 문구를 보세요. A.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아도 돼. 그럼 조건. 예? 주택이 임대가 되면 보증금을 돌려주고 만약에 주택이 매각이 되면 안 돌려줘도 돼. 그러면 조건으로 보자 말이지. 그런데 지금 이거는 두 번째.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이고 즉 임대가 된 때는 물론이고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정된 때 주택이 매각이 되거나 철거가 됐다. 그럼 임대는 불가능해졌죠. 갑이 임대가 되면 그래놓고 매각을 했어. 그럼 임대 불가능. 갑이 임대가 되면 그랬고 철거했어. 그럼 임대 불가능. 이렇게 불가능하더라도 뭔 돌려줘야 돼? 보증금 돌려줘야 되죠. 즉 채무를 이행해야 해. 그럴 때는 뭐 기한. 어떤 사실이 발생을 하면 이행하고 발생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아도 돼. 요렇게 해석이 되면 조건. 발생하든 발생이 불가능해지든 이행을 해야 돼. 라고 해석이 되면 뭐 기한. 그 요 경우에는요. 보증금 반환 기한을 유예한 걸로 봐요. 기한 유예. 그래서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 이미 을은 집을 비운 상태야. 갑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돼. 이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 변제에 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어 있을 때 그 변제 기한을 유예한 거고 기한은 반드시 도래해야 되니까 임대가 되는 것도 기한 도래, 매각이 되거나 철거가 됨으로써 임대가 불가능하게 되는 것도 기한 도래, 그 사실이 발생하는 것도 기한 도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도 뭐 기한 도래. 그 A, B 두 개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대결단 암기를 해. 106일 남았으니까 외워야 돼. 잊을만 하면 106일, 그죠? 잊을만 하면 106일. C도 마찬가지다. 정부 보조금이 중단된 시민단체가 사무국장을 고용하면서 월급을 350만 원으로 정하되 100만 원은 그냥 주고 나머지 250은 보조금이 다시 지급되면 주기로. 이때 보조금이 지급이 되면 주고 지급이 안 되면 안 줘도 돼요?
아니잖아. 지급이 되든 안 되든 250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기한. 그게 C죠. 정부 보조금 지급이 중단된 간법인이 의료 사무국장으로 채용하면서 월급을 350으로 하되 100만 원만 주고 추후 보조금을 다시 지급받으면 250을 지급한다. 여기서 보조금을 다시 지급받으면 250을 주고 지급을 못 받으면 안 주고 이거냐? 아니지. 보조금을 다시 지급받든 못 받든 250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기한이라. 그래서 갑법인의 보조금 수령이라는 사유가 발생한 때는 물론이고 발생하지 않은 때도 임금을 지급해야 된다라는 불확정 기한으로 발행하죠. 됐죠? 구별 꼭 하실 수 있어야 돼. 기한을 붙일 수 없는 행위는 조건 붙일 수 없는 행위하고 비슷한데 두 개 조심하자. 엄수평에 시기 붙여라. 엄수평에 시기 붙여라. 이때 시기가 뭐예요? 지급일, 지급일. 엄을 발행하면서 지급일 날짜를 박아라 말이지. 그 날짜가 되면 어음금을 청구하게 되니까 시기 붙여라. 또 하나, 취소와 해제와 같은 소표 있는 행위는 기한 붙일 수 없다. 기한은 무조건 장래용. 거기다가 기한 취소에다 기한을 붙여버리면 기한이 도래했을 때 취소요건을 소급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기한과 충돌한다. 그러니까 소급표 있는 행위는 절대로 기한을 붙일 수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기한부 행위력, 기한 도래 전 조건하고 똑같다. 갑이 을에게 상년이 되면 오피스를 주기로 했다. 을은 기대권을 갖고 있다. 그거 침해하지 마라. 침해하지 마라. 두 번째, 을은 그 권리를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 여기서 보존. 부동산에 관한 시기부 권리. 뭐 할 수 있다? 가등기. 그래서 아까 합쳐요. 부동산에 관한 정적권 권리 가등기 할 수 있고 부동산에 관한 시기부 권리 가등기 할 수 있다. 부정과 부시가. 부동산에 관한 정적권 권리 가등기 할 수 있고 부동산에 관한 시기부 권리 가등기 할 수 있다. 부정가 부시가. 외우자. 외우는 거야 자꾸 이렇게. 기한이 도래했다. 시기. 도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종기. 도래한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끝. 절대로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는다. 절대로. 기한의 이익과 관련해서 맨 밑에 조문 2개 153조 1항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익을 위한 걸로 추정. 채무자 추정. 그 말은 채무자는 자신에게 기한이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뭐 그런 뜻이죠. 또 포기할 수 있다. 상대방 이익을 해야지는 못한다. 만약에 상대방 이익을 해야 한다면 손해를 배상하고 포기할 수 있다. 밑에 반가로 3번. 기한이익을 중간에 박탈, 즉 상실하는 경우가 있다. 그 기한이익 상실 사유 중에서 민법 규정 388조 1호, 2호가 있죠. 요거 나중에 저당권 침해 가서 한번 써먹습니다.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저당권 침해 가서 써먹으니까 그 중에 388조 1호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하게 한 때, 그 다음에 디귿 당사자 간의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있는 경우. 자, 여기서 기한이익 상실 특약. 갑과 을 사이에 할부 거래를 하면서 36개월 할부 거래를 하면서 할부금을 2회 이상 연체하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고 따라서 기한이 도래했으니 원금을 다 내놔라. 이렇게 되게 돼요. 이게 기한이익 상실 특약. 여기서 특약에서 정해진 사실이 발생했을 때 바로 기한이 도래하는 경우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당신은 기한이익을 상실하셨습니다. 원금을 내놓으세요. 라고 주장 청구해야 기한이 도래하는 두 종류 특약이 있다. 위에 거를 정지조건부 특약이라 하자. 밑에 거를 형성권적 특약이라 하자. 이렇게 나눈 다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하자.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두 종류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 중에서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이 된다는 거 이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그래서 효과. 상실 사유가 발생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로 기한이 도래하는 게 아니라 채권자가 주장, 청구해야 비로소 기한이 도래. 그죠? 그걸 뭐라 한다고요? 형성권적 특약. 여기까지. 그래서 조문 암기하시고 요약집에서 체크해드린 몇 가지 판례. 그 문구를 달달달달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한 문제 맞춰. 한 문제 맞아보자. 95페이지.